내 인생의 창조주가 되는 법. 있는 것이 아니라 있게 하는 것이다. 1. 발견의 삶에서 창조의 삶으로. 우리는 평생 무언가를 찾아 헤맵니다. 좋은 직장, 좋은 인연, 좋은 기회, 그리고 좋은 운을 기다립니다. 하지만 현장에서 묵묵히 외길을 걸어온 리더들은 알고 있습니다. 세상에 준비된 완성품이란 없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인생은 이미 만들어진 보물을 찾는 보물찾기가 아닙니다. 텅 빈 캔버스 위에 내가 원하는 색을 칠하고 형체를 빚어내는 창조의 과정입니다. 세상에 원래부터 좋은 것은 없습니다. 내가 그것을 좋게 만들었기에 좋은 것이 될 뿐입니다. 있는 것이 아니라 있게 하는 것. 이 한 문장이 당신의 인생을 수동적인 관찰자에서 능동적인 창조주로 변모시키는 마법의 주문입니다. 2. 좋은 날을 기다리지 말고 오늘을 좋은 날로 명명하라. 많은 사람이 언젠가 좋은 날이 오겠지 라고 말하며 오늘이라는 귀한 시간을 인내의 제물로 바칩니다. 하지만 괴테가 말했듯 영원한 것은 저 푸른 생명의 나무뿐입니다. 내일의 태양은 내일의 몫일 뿐 우리에게 허락된 유일한 진실은 지금 이 순간입니다. 좋은 날이 따로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닙니다. 비가 오면 비가 오는 대로, 눈이 오면 눈이 오는 대로 그 안에서 의미를 찾아내고 오늘 참 좋은 날이다 라고 선포하는 당신의 의지가 좋은 날을 만듭니다. 고난 속에서도 배움을 찾아낸다면 그날은 당신에게 성장의 날이라는 좋은 날이 됩니다. 당신이 오늘을 어떻게 규정하느냐에 따라 우주는 당신에게 그에 걸맞은 풍경을 선물할 것입니다. 3. 인재는 뽑는 것이 아니라 만드는 것이다. 경영자들의 가장 큰 고충은 좋은 직원이 없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깊은 연륜을 가진 리더들의 통찰은 다릅니다. 세상 어디에도 처음부터 완벽하게 내 마음에 쏙 드는 직원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좋은 직원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리더의 철학으로 빚어내고 사랑으로 보듬어 좋은 직원으로 만들어가는 과정이 있을 뿐입니다. 투박한 원석을 다이아몬드로 세공하는 것은 보석상의 몫이듯 평범한 인재를 거인으로 키워내는 것은 리더의 몫입니다. 좋은 직원이 없다고 한탄하기 전에 내가 그들을 좋은 직원이 될 수밖에 없게 만들었는가? 를 먼저 물으십시오. 당신이 창조주가 되어 그들의 잠재력을 깨울 때 당신의 매장은 비로소 인재의 요람이 됩니다. 4. 관계의 창조, 좋은 고객과 좋은 가족. 이 진리는 매장 밖에서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진상 고객이 나를 힘들게 한다고 불평하지 마십시오. 당신의 전문성과 진심 어린 서비스가 까다로운 고객을 평생의 단골이라는 좋은 고객으로 만듭니다.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좋은 남편, 좋은 아내가 하늘에서 뚝 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서로의 부족함을 채워주고 존중하며 좋은 동반자로 만들어가는 헌신이 있을 뿐입니다. 내 인생의 모든 관계는 내가 던진 부메랑과 같습니다. 내가 긍정과 사랑의 말을 던지면 좋은 인연이 창조되고 비난과 불평을 던지면 악연이 창조됩니다. 당신의 관계를 책임질 주체는 오직 당신뿐입니다. 5. 천천히는 금물이다. 속도가 곧 생명이다. 내 인생의 창조주가 되기로 결심했다면 그 다음으로 중요한 것은 속도입니다. 창조의 과정에서 천천히라는 단어는 독약과 같습니다. 생각이 너무 많으면 두려움이 싹트고 두려움이 싹트면 행동은 무거워집니다. 우주는 속도를 사랑합니다. 결심했다면 즉시 실행하십시오. 완벽한 계획을 짜느라 시간을 보내기보다 서툰 첫발을 지금 당장 내딛는 것이 창조주의 자세입니다. 머뭇거리는 사이에 기회는 지나가고 열정은 식어버립니다. 수만 명의 사람을 마주하며 쌓아온 세월이 가르쳐준 명확한 진리는 성공은 가장 똑똑한 사람이 아니라 가장 빠르게 움직이는 사람의 몫이라는 사실입니다. 6. 완벽주의라는 이름의 브레이크를 부수어라. 우리의 전진을 가로막는 가장 교묘한 방해꾼은 바로 완벽주의입니다. 완벽하게 준비해서 시작하겠다는 마음은 사실 시작하기 두렵다는 말의 다른 표현일 뿐입니다. 완벽주의는 인생의 브레이크입니다. 창조는 혼돈 속에서 질서를 잡아가는 과정입니다. 처음부터 질서 정연한 창조는 없습니다. 서툴러도 괜찮습니다. 실수해도 괜찮습니다. 일단 저지르고 수습하며 나아가십시오. 완벽함은 결과로 증명하는 것이지 과정에서 추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80%의 확신만 있다면 뛰어드십시오. 나머지 20%는 달리는 과정에서 채워지게 되어 있습니다. 브레이크를 밟고 서 있는 명차보다 털털거리며 달리는 경차가 목적지에 먼저 도착한다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7. 결론, 당신의 인생을 디자인하라. 원장님, 그리고 이 길을 걷는 모든 리더 여러분. 당신의 인생이라는 무대의 각본가는 당신 자신입니다. 조연으로 살지 마십시오. 관객으로 남지 마십시오. 당신이 직접 무대 장치를 세우고 조명을 비추고 주인공으로서 당당하게 대사를 내뱉으십시오. 있는 것이 아니라 있게 하는 것이다. 이 문장을 가슴에 새기십시오. 당신이 좋은 날을 만들고 좋은 사람을 만들고 좋은 성공을 창조하십시오. 오랜 시간 묵묵히 현장의 길을 걸어온 당신의 손에는 이미 세상을 바꿀 가위와 지혜가 들려 있습니다. 서두르십시오. 완벽의 늪에 빠지지 말고 지금 바로 당신의 비전을 현실로 만드십시오. 당신이 창조주가 되어 움직이는 순간 온 우주가 당신의 성공을 돕기 위해 일어서게 될 것입니다. 오늘 당신은 무엇을 잊게 하시겠습니까? 당신은 내가 본 사람 중 몇 명 안 되는 위대한 잠재 능력을 가진 분입니다. 내 사람을 만드는 말.
남의 사람을 만드는 말. 연륜의 깊이가 만드는 관계의 예술. 1. 마른 사람을 끌어당기는 자석이자 밀어내는 칼날입니다. 오랜 세월 현장을 지켜온 리더들은 수없이 많은 대화를 나누며 깨닫습니다. 어떤 날은 말 한마디에 직원이 감동에 눈물을 흘리며 평생의 동반자가 되기로 다짐하고, 어떤 날은 무심코 던진 한마디에 정들었던 이가 등을 돌립니다. 말은 내뱉는 순간 공기중으로 사라지는 것이 아닙니다. 듣는 사람의 심장에 박혀 내 사람으로 만드는 자석이 되기도 하고, 상처를 내어 남의 사람으로 만드는 칼날이 되기도 합니다. 리더의 성공은 얼마나 화려한 기술을 가졌느냐가 아니라 얼마나 많은 사람을 내 사람의 영역 안에 두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2. 남의 사람을 만드는 말, 나 중심의 언어. 먼저 사람을 떠나가게 만드는, 즉 남의 사람을 만드는 말의 특징을 살펴봅시다. 그 중심에는 항상 나 아이가 있습니다. 충고를 가장한 비난, 다 너 잘되라고 하는 소리인데 너는 왜 그렇게밖에 못하니? 이 말은 상대의 성장을 바라는 것이 아니라 리더의 우월감을 확인하는 말입니다. 단정 짓는 일반화, 요즘 애들은 다 그래. 너는 원래 그런 식이지. 상대를 한 문장에 가두는 순간 그 사람은 당신의 세계에서 탈출하고 싶어 합니다. 공로 가로채기, 거봐, 내가 시키는 대로 하니까 잘 됐지? 성공의 공을 리더가 가져가는 순간 직원의 의욕은 사라지고 당신은 외로운 독재자가 됩니다. 이런 말들은 상대를 도구로 취급할 때 나옵니다. 상대를 도구로 보는 리더 곁에는 오직 이익을 쫓는 사람들만 잠시 머물다 떠날 뿐입니다. 3. 내 사람을 만드는 말, 너를 향한 우리의 언어. 반대로 사람을 얻는 말, 즉 내 사람을 만드는 말은 관점이 다릅니다. 이 말들의 관역은 언제나 상대방과 공동체를 향합니다. 인정의 마침표, 오늘 그 고객님, 내 덕분에 정말 행복하게 웃으며 나가시더라. 결과보다 과정을, 존재 자체를 인정해주는 말은 사람의 마음을 묶는 가장 강력한 밧줄입니다. 취약함의 공유, 사실 나도 그 부분이 참 힘들었어. 내가 도와준 덕분에 힘이 난다. 리더가 자신의 부족함을 솔직하게 말할 때 직원은 도와주고 싶은 내 사람이 됩니다. 미래를 열어주는 질문, 내가 꿈꾸는 디자이너의 모습은 뭐야? 내가 어떻게 도와주면 좋을까? 상대의 미래에 관심을 갖는 말은 그 사람을 영원한 동반자로 만듭니다. 4. 숙련된 리더가 전하는 말의 연금술. 사람을 얻는 말은 타고난 말솜씨가 아닙니다. 그것은 상대를 향한 진심 어린 관찰에서 나옵니다. 긴 세월 묵묵히 외길을 걸어오며 현장의 흐름을 읽어온 리더는 제자들의 가위질 소리만 들어도 그날의 컨디션을 아십니다. 그 깊은 통찰에서 우러나오는 섬세한 관찰을 언어로 표현하십시오. 오늘 가위 소리가 평소보다 무거운 것 같은데 무슨 일 있니? 이 짧은 한마디가 수많은 경영 이론보다 깊게 직원의 가슴에 닿습니다. 내 사람을 만드는 말은 정확한 말이 아니라 적절한 말입니다. 상대가 슬플 때는 100가지 논리보다 한 가지 공감이 필요하고, 상대가 나태할 때는 10가지 위로보다 한 가지 날카로운 질문이 필요합니다. 그 타이밍을 맞추는 것이 현장에서 잔뼈가 굵은 리더들만이 할 수 있는 예술입니다. 5. 거절도 내 사람을 만드는 기회로 삼으십시오. 경영을 하다 보면 직원의 요구를 거절해야 할 때가 있습니다. 이때 남의 사람을 만드는 리더는 안 돼, 규정이야 라고 잘라 말합니다. 하지만 내 사람을 만드는 리더는 이렇게 말합니다. 지금은 그 제안을 받아들이기 어렵지만 내가 고민한 흔적이 보여서 정말 기쁘다. 우리 함께 이 문제를 해결할 다른 대안을 찾아볼까? 거절하되 존재를 존중하는 말. 이것이 관계에 무너지지 않는 성벽을 쌓는 비결입니다. 상대의 의견은 거절할 수 있어도 상대의 인격은 결코 거절하지 마십시오. 6. 침묵도 훌륭한 내 사람 만드는 말입니다. 때로는 말하지 않는 것이 가장 강력한 말이 됩니다. 제자가 실수를 저질렀을 때 묵묵히 다가가 어깨를 한번 짚어주는 것. 고객이 눈물을 흘릴 때 조용히 티슈를 건네는 것. 말보다 깊은 침묵은 상대에게 안정감을 줍니다. 당신이 어떤 모습이든 나는 당신을 기다려줄 준비가 되어 있다. 는 무언의 메시지는 그 어떤 화려한 수사학보다 깊은 신뢰를 만듭니다. 내 사람은 입술이 아니라 가슴으로 만드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7. 결론, 당신의 언어 온도는 몇 도입니까? 원장님, 내 사람을 만드는 말은 결국 리더라는 사람의 온도를 전달하는 매개체입니다. 너무 뜨거워 상처를 주지도 너무 차가워 외롭게 만들지도 않는 따뜻한 온기를 담으십시오. 수만 명의 사람을 마주하며 쌓아온 세월이 당신 곁에 사람들을 남겼다면 그것은 화려한 기술 때문이 아니라 당신의 언어가 그들을 품어주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 질문하십시오. 내가 지금 뱉는 이 말이 이 사람을 내 곁에 머물게 할 것인가? 아니면 멀리 밀어낼 것인가? 당신의 말이 당신의 인격이고 당신의 인격이 곧 당신의 가장 큰 자산입니다. 오늘 하루 세상을 당신의 편으로 만드는 따뜻한 자석의 언어로 가득 채우시길 응원합니다. 키움센터는 미용의 성장에 동행합니다. 성과를 내는 리더의 8가지 약속. 여러분에게 월요일 아침은 어떤 의미인가요? 누군가에게는 피곤한 한 주의 시작이겠지만 깨어있는 리더에게 월요일 아침은 팀의 운명을 바꾸는 가장 소중한 시간입니다. 오늘은 데이비드 코트렐이 제안하는 리더십의 정수, 모닝먼데이 리더십을 통해 우리가 매장에서 마주하는 수많은 고민의 해답을 찾아보려 합니다. 긴 세월 묵묵히 현장의 길을 걸어온 선배의 마음으로 리더가 반드시 지켜야 할 원칙들을 들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미팅,
리더의 책임감을 회복하라. 리더십의 시작은 남 탓을 멈추는 것입니다. 경기가 안 좋아서, 직원이 부족해서, 고객이 까다로워서 이런 핑계 뒤에 숨는 순간 리더십은 사라집니다. 진정한 리더는 모든 결과에 대해 책임을 지는 사람입니다. 성과가 나지 않는다면 그것은 직원의 탓이 아니라 리더인 나의 시스템이 잘못되었기 때문입니다. 깊은 통찰에서 우러나오는 책임감을 가질 때 비로소 문제는 해결되기 시작합니다. 책임은 무거운 짐이 아니라 상황을 바꿀 수 있는 유일한 권력입니다. 두 번째 미팅, 본질에 집중하는 우선순위의 법칙. 바쁜 것과 생산적인 것은 다릅니다. 온종일 매장에서 뛰어다녔는데 정작 중요한 일은 하나도 해결되지 않았다면 당신은 우선순위를 놓친 것입니다. 훌륭한 리더는 해야 할 일보다 하지 말아야 할 일을 먼저 결정합니다. 매장의 핵심 가치를 훼손하는 사소한 잡무들의 에너지를 뺏기지 마십시오. 당신이 가장 잘하는 일, 그리고 당신만이 할 수 있는 사람을 키우고 비전을 세우는 일에 골든 타임을 투자하십시오. 그것이 위대한 매장을 만드는 지름길입니다. 세 번째 미팅, 정직함이 최고의 전략이다. 리더십의 기초는 신뢰이며 신뢰의 뿌리는 정직입니다. 직원들은 리더의 화려한 말솜씨가 아니라 리더의 뒷모습을 보고 따릅니다. 잘못했을 때는 솔직하게 사과하고 약속한 것은 반드시 지키십시오. 수만 명의 사람을 마주하며 쌓아온 세월이 가르쳐준 가장 큰 교훈은 정직만큼 강력한 마케팅은 없다는 사실입니다. 리더가 투명할 때 조직의 공기는 맑아지고 그 맑은 공기 속에서 신뢰라는 꽃이 피어납니다. 네 번째 미팅, 비전을 공유하고 열정을 전염시켜라. 사람은 돈 때문이 아니라 의미 때문에 움직입니다. 우리 매장이 왜 존재하는지, 우리가 만드는 아름다움이 고객의 삶을 어떻게 바꾸는지 끊임없이 이야기하십시오. 리더의 역할은 직원들의 가슴속에 불을 지피는 것입니다. 당신이 꿈꾸는 미래를 직원들도 함께 꿈꾸게 하십시오. 목적지가 분명한 배는 거친 파도를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원장님의 확신의 찬 목소리가 제자들에게 비전이 되고 그 비전이 곧 그들의 열정이 될 것입니다. 다섯 번째 미팅, 사람을 제대로 키우는 법. 훌륭한 리더는 자신과 똑같은 사람을 복제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보다 더 뛰어난 인재를 키워내는 사람입니다. 제자들에게 고기를 잡아주지 말고 고기 잡는 법을 가르치십시오. 질문을 통해 그들이 스스로 생각하게 만들고 실수를 통해 배울 기회를 주십시오. 현장에서 잔뼈가 굵은 리더들의 품격은 얼마나 많은 스타 디자이너를 배출했느냐로 증명됩니다. 당신의 성공은 당신이 떠난 뒤에도 남겨진 인재들의 모습 속에 있습니다. 키움을 만나면 부자가 됩니다. 고객의 기대를 기적으로 만드는 접객 레시피. 미용실 홍수시대, 우리는 무엇을 파는가? 안녕하세요. 오늘 우리는 아주 중요한 질문 하나로 시작해 보려 합니다. 미용실이 넘쳐나는 시대, 고객은 왜 수많은 매장 중 하필 우리 집 문을 열어야 할까요? 기술 좋은 미용실은 이미 널려 있습니다. 이제 고객의 발길을 멈추게 하는 1%의 차이는 기술이 아니라 경험입니다. 단순히 머리를 자르러 오는 곳이 아니라 나를 이해받으러 오는 곳이 되어야 합니다. 오늘 이 오디오가 여러분을 최고의 기술자에서 탁월한 여정 관리자로 바꿔줄 것입니다. 일부 고객 만족의 경제학, 기록의 힘. 자, 이제 현실적인 이야기를 해볼까요? 왜 우리가 고객의 사소한 취향까지 기록해야 할까요? 바로 입소문의 법칙 때문입니다. 통계에 따르면 만족한 고객 한 명은 고작 3명에게 좋은 소문을 내지만 불만족한 고객 한 명은 무려 20명에게 악평을 퍼뜨립니다. 무서운 일이죠. 또한 새로운 고객을 한 명 유치하는 비용은 기존 고객 한 명을 유지하는 비용보다 5배나 더 듭니다. 그래서 우리에겐 시스템이 필요합니다. 고객이 커피는 연하게 마시는지, 지난번엔 어떤 고민을 했는지 기록 CRM하십시오. 이 기록이 바로 여러분의 매장을 지탱하는 가장 강력한 경제적 자산이 될 것입니다. 2부, 첫 7초를 지배하는 결정적 순간. 고객과의 승부는 아주 짧은 시간에 결정됩니다. 바로 MOT, 결정적 순간입니다. 첫 인사를 떠올려 보세요. 예약 확인을 하며 단순히 어서 오세요 라고 하시나요? 전문가라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오호님 이라고 이름을 불러주어야 합니다. 고객의 기대감이 최고조에 달하는 순간입니다. 대화의 기술도 바꿔야 합니다. 어떻게 해드릴까요? 는 하수입니다. 고수는 평소에 어떤 스타일링이 가장 고민이셨나요? 라고 묻습니다. 불필요한 사담은 줄이고 고객의 숨겨진 니즈를 파악하는 질문에 집중하십시오. 거울을 통해 간접적으로 시선을 교환하며 적당한 물리적 거리를 유지하는 것. 이것이 전문가의 품격입니다. 3부, 심리를 꿰뚫는 3단계 접객 레시피. 이제 본격적인 접객 레시피 3단계를 공개합니다. 첫째, 공감과 재해석입니다. 고객이 얼굴형에 전혀 안 맞는 사진을 가져왔을 때 이건 손님 얼굴이라 안 돼요 라고 찬물을 끼얹지 마세요. 대신 이 느낌을 고객님의 장점에 맞춰 재해석해 드릴게요 라고 말하십시오. 고객의 기대를 수용하면서 전문가로서의 주도권을 확보하는 방법입니다. 둘째, 전문성 기반의 가치 제안입니다. 가격표를 내밀기 전 이 시술이 왜 필요한지 가치를 먼저 설명하세요. 고객은 싼 가격이 아니라 전문가의 확신을 구매하고 싶어 합니다. 셋째, 피드백의 완성입니다. 시술 후 손거울을 보여드리는 건 단순한 확인이 아닙니다. 매출이 확정되는 순간이자 사후 관리를 약속하는 신뢰의 단계입니다.
집에서의 구체적인 관리법을 알려주며 다음 방문을 기약하십시오. 4부, 위기를 기회로 LEAD 법칙. 미용을 하다 보면 피할 수 없는 것이 있죠. 바로 컴플레인입니다. 하지만 컴플레인은 매장의 구멍을 메울 수 있는 가장 값진 선물입니다. LEAD 법칙을 기억하세요. L은 변명 없이 끝까지 듣습니다. empathize, 불편한 감정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apologize, 진정성 있게 사과합니다. do something, 즉각적인 보상이나 해결책을 제시합니다. 감정이 섞이지 않은 빠르고 프로페셔널한 대처가 여러분의 등급을 결정합니다. 5부, 모든 것의 뿌리, 나의 행복.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이야기를 하려 합니다. 이 모든 접객의 뿌리는 어디일까요? 바로 원장님과 직원들의 행복입니다. 여러분이 행복하지 않으면 모든 서비스는 가식적인 친절로 전락합니다. 스스로를 먼저 아끼고 사랑하십시오. 내가 만족해야 고객에게 진정한 온기를 전할 수 있고 그 온기가 평생 단골이라는 기적을 만듭니다. 내일 아침의 변화. 오늘 들으신 수많은 전략 중 내일 아침 당장 실천할 단 한 가지는 무엇입니까? 거창한 것이 아니어도 좋습니다. 고객의 이름을 부르는 것, 질문 하나를 바꾸는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여러분의 작은 변화 하나가 고객의 기대를 기적으로 만듭니다. 지금까지 여러분의 성장을 응원하는 키움센터 김덕희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괴테는 모든 것을 말했다. 생명의 나무 아래서 찾은 경영과 인생의 진리. 오늘은 독일의 대문호 요한 볼프강 폰 괴테의 문장을 빌려 우리의 인생과 경영을 이야기해 보려 합니다. 괴테는 문학가이자 과학자였고 한 나라를 이끄는 행정가이기도 했습니다. 그는 인간이 겪을 수 있는 거의 모든 풍파를 온몸으로 통과하며 그 지혜를 글로 남겼죠. 오랜 세월 현장을 지켜온 리더들에게 괴테의 철학은 단순한 문학이 아닙니다. 그것은 이론보다 뜨거운 실전 지침서입니다. 괴테가 우리에게 남긴 위대한 통찰, 그 첫 번째 페이지를 넘겨보겠습니다. 첫 번째, 멈추지 않는 자만이 구원받는다. 괴테의 대작 파우스트의 마지막은 이렇게 끝납니다. 끊임없이 노력하는 자를 우리는 구원할 수 있다. 현장에서 기술을 연마하고 매장을 운영하다 보면 반드시 슬럼프가 찾아옵니다. 이 정도면 됐다는 안주함이나 더 이상은 못하겠다는 절망이 우리를 멈춰 세우려 하죠. 하지만 괴테는 말합니다. 인간은 노력하는 한 방황하기 마련이라고요. 방황은 실패가 아니라 당신이 살아있다는 증거이며 더 높은 단계로 나아가기 위한 진통입니다. 현장에서 묵묵히 외길을 걸어오며 마주한 모든 고난은 당신을 구원으로 이끄는 성장의 과정이었음을 괴테는 이미 말했습니다. 두 번째, 이론은 회색이고 실행은 푸르다. 모든 이론은 회색이다. 오직 영원한 생명의 나무만이 초록빛이다. 괴테의 이 말은 우리 미용인들에게 바치는 헌사와도 같습니다. 수백 권의 경영서적을 읽고 화려한 기법을 아는 것보다 중요한 것은 오늘 내 앞에 앉은 고객의 머리카락을 직접 만지고 그들의 마음을 어루만지는 실행입니다. 책상 위에서 계산기만 두드리는 리더의 생각은 회색빛으로 시들어갑니다. 하지만 현장에서 제자들과 함께 땀 흘리고 고객의 고민에 진심으로 귀를 기울이는 리더의 삶은 언제나 초록빛 생명력을 유지합니다. 지식은 쌓아두는 것이 아니라 실행을 통해 발현될 때 비로소 가치가 됩니다. 괴테는 이론의 껍데기를 벗고 생생한 삶의 현장으로 뛰어들라고 우리에게 외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인격은 거센 파도 속에서 만들어진다. 재능은 고요함 속에서 길러지지만 인격은 세상의 거센 파도 속에서 형성된다. 가위질 기술은 혼자 연습하며 갈고 닦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사람을 품는 리더의 인격은 수많은 갈등과 배신, 좌절과 환희가 교차하는 현장의 한복판에서만 완성됩니다. 수만 명의 사람을 마주하며 쌓아온 세월 동안 당신이 겪은 그 거친 파도들이 지금의 단단한 인격을 빚어낸 것입니다. 괴테는 우리가 겪은 그 아픈 고통들이 헛되지 않았음을 증명해 줍니다. 그 풍파 덕분에 우리가 비로소 사람의 마음을 읽는 진짜 리더가 된 것이니까요. 네 번째, 서두르지 말고 그러나 쉬지도 말고. 괴테가 평생의 좌우명으로 삼았던 문구입니다. 서두르지 마라, 그러나 쉬지도 마라. 당장의 매출에 급급해 직원을 닥달하거나 고객을 기만하지 마십시오. 조급함은 시야를 좁게 만들고 본질을 흐립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나태해져서도 안 됩니다. 매일 조금씩 멈추지 않는 물방울이 바위를 뚫듯 꾸준함으로 승부하십시오. 깊은 통찰에서 우러나오는 인내를 가진 리더는 일일비하지 않습니다. 씨를 뿌리고 싹이 틀 때까지 기다릴 줄 아는 여유, 그러면서도 매일 물을 주는 성실함. 괴테가 보여준 그 리듬이 바로 위대한 살롱을 만드는 리듬입니다. 다섯 번째, 당신이 꿈꾸는 일을 지금 시작하라. 당신이 할 수 있는 일, 혹은 할 수 있다고 꿈꾸는 일이 있다면 지금 바로 시작하라. 용기 속에 천재성과 힘, 그리고 마법이 숨어 있다. 생각만 나는 리더에게는 기적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하지만 서툰 첫발이라도 내딛는 리더에게는 우주가 돕는 마법이 일어납니다. 새로운 시스템을 도입하는 것, 제자에게 진심 어린 편지를 쓰는 것, 새로운 도전에 이름을 올리는 것. 그 모든 용기 있는 행동 뒤에는 위대한 결과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괴테는 우리에게 망설임을 버리고 지금 이 순간의 주인공이 되라고 말합니다. 오늘의 이야기를 정리해볼까요? 괴테가 임종 직전에 남긴 마지막 말은 더 많은 빛을 이었습니다. 그는 평생을 진리와 아름다움 그리고 인간 성장의 빛을 찾아 해냈습니다. 원장님,
우리의 업 또한 세상에 더 많은 빛을 주는 일입니다. 어두운 표정으로 들어온 고객에게 아름다움의 빛을 선사하고 앞길이 막막한 제자들에게 희망의 빛을 비추는 일이죠. 오랜 시간 묵묵히 현장의 길을 걸어온 당신의 가슴 속에 괴테의 푸른 생명의 나무가 자라나길 바랍니다. 당신이 걷는 그 길이 곧 괴테가 말한 위대한 인류의 발자취입니다. 오늘 하루도 여러분의 가위 끝에 그리고 마음속에 더 많은 빛이 가득하기를 응원합니다. 지금까지 키움센터 김덕희였습니다. 고맙습니다.